인왕산 같은 데가 돌산이에요. 올라가서 어떤 결심을 해서 올라갔는데 거의 정상에 다다라가지고 미끄러졌어요. 제가 한 5~6m를 미끄러졌는데 죽으려고 올라간 놈이 미끄러져서 살고 나니까 식은땀이 흐르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마을버스 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은 한 8천여만 원 정도 되고요. 단감률은 한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협에 2,500, 우리은행에 2,000, 한국투자저축은행에 2,800, 토스뱅크에 800, 끝으로 부산은행에 2천만 원 받아서 1억이 약간 넘었는데 그동안 원리금 상환 변제를 하다 보니까 한 8천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한 달 납부액은 총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원리금에서 한 200 정도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인쇄업을 하다가 인쇄가 사장업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급감을 하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옆에 있는 같은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이랑 동업을 했어요. 그래도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사업자 등록상에 제가 빠지고 그냥 일을 하는데 빠지고 순수익에 50%씩 또 나가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 운영비도 줄여야 되고 인건비도 줄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 2년여 동안 집에서 있으면서 기계 개발을 하나 하게 됐어요. 주방 관련 쪽 기계인데 그릴워셔라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구워 먹는 그릴판을 자동으로 닦아주는 기계예요. 업소마다 그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것을 닦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고 힘들어서 3D 업종에 이르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 업종에 있는 형님뻘 되는 사장님이 개발을 좀 어떻게 했느냐 조언을 들어서 거기서 또 이제 돈을 많이 까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빚이 기하급수처럼 늘어나서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마을버스를 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한 270, 80 받았으니까 200만 원 변제하고도 원리금 상환하고도 빠듯하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버스에 어떤 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직종이 변경됐어요. 파트 근무로. 그러니까 급여가 한 120 정도로 반 이상이 감소되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몇 달을 신불 아닌 신불자로 체류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거죠. 전에 파산을 한번 신청하셨던 네.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집사람이 어떤 큰 실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집을 나와서 그때는 이제 집이 있었는데 양육비식으로 집사람하고 애들에게 다 넘겨주고 저는 나왔죠. 혼자서 나와가지고 그때는 좀 젊었을 몇십 년 전 얘기니까 방황 아닌 방황을 많이 했죠.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까지 된 거죠. 더 긴 얘기는 마음이 좀 아파서 많이 착잡했죠. 진짜 어떨 때는 힘든 거는 고사하고 삶의 이유까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딴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진짜 했는데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왕산 같은 데가 돌산이에요. 올라가서 어떤 결심을 해서 올라갔는데 거의 정상에 다다라가지고 미끄러졌어요. 제가 한 5~6m를 미끄러졌는데 죽으려고 올라간 놈이 미끄러져서 살고 나니까 식은땀이 흐르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죽을 힘을 가지고 뭘 못하겠느냐. 나이는 늦었지만 남은 인생만큼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소명된 세대가 아니에요. 현금으로 거래하고는 또 하나 이점이 통장 거래를 안 하고 현찰 거래를 하게 되면 많게는 10% 아니면 한 5~6% 정도 할인해 줍니다. 내고를 해주죠.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저는 그때 특별히 정상 거래를 해가지고 득을 보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또 저와 거래하는 업체에서도 현금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산 가치가 높아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게 개시 결정이 나을까? 파산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별 방법을 다 생각을 해봤죠. 근데 특별한 답은 없으면서도 그냥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오히려 결정이 나기 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독촉이라든가 그런 부담감이 없어서 좋고 또는 늦은 나이지만 한 번 더 작은 계획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명이 잘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다들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사실 아쉽고 필요한 쪽은 제 쪽이잖아요. 조금 이 어려운 마음을 다가와서 좀 같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결여된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지름길이라는 회사를 이제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담당자분께서 자기 일처럼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1%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는 뭐 반반이라고 얘기하면 뭐 99% 가능한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면서 꼭 제 형제처럼 자매처럼 큰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 동행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로 했죠. 7번째 했는데 6번째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안 닿았어요. 왜 마음에 안 닿냐면 일반적인 상담도 아니고 진짜 뭐 직전까지 간 이 어두운 마음, 힘든 마음에서의 어떻게 보면 방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위로도 저는 사실은 본연이 받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런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 마음을 많이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희망을 주시길래 또 아울러 믿음까지 주시길래 아, 이런 곳이라면 설령 내가 회생 결정이 안 나더라도 후회가 없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회생이 다 끝난다면 6개월이 끝난다면 가장 하고 싶으신 거? 하고 싶은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겠다. 통장에 1원을 저축하더라도 플러스 인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썼죠. 혼자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도 그 고민에 말로만의 위로는 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없어요. 설령 부모 형제라도. 그러니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게 그리고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새로운 인생이 당겨지니까 그 다음 하루하루가 조금 삶에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